솔직히 말해봅시다. 요즘 형제 자매 생각하면 따뜻함보다 먼저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나요? 피로감, 불편함, 그리고 묘한 거리감. 어릴 땐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굳이 안 봐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얼굴은 보지만 마음은 전혀 안 만나는 사이. 전화가 와도 무슨 일 있나부터 떠오르는 관계.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스칩니다. 우린 피가 섞였을 뿐이지 이제는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아. 잔인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생각 당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형제 자매 사이는 가족이 아니라 가장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친구보다 더 멀어지고 남보다 더 상처가 깊어질까요? 오늘은 형제 자매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현실적인 이유 5가지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불편하지만 아마 이런 말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 우리 집 얘기네. 첫 번째 이유. 형제 자매는 더 이상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형제 자매가 가까웠던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고,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어른 눈치를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하루가 비슷했고, 서로의 고민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통점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혼자 살고, 누군가는 돈 걱정을 하고, 누군가는 여유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이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대화를 바꾼다는 겁니다. 예전엔 요즘 어때? 한마디면 밤새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을 고르게 됩니다. 이 얘기 해도 되나? 괜히 비교될까? 내가 초라해 보이진 않을까? 그래서 대화는 점점 얕아지고 짧아지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군가는 아이 교육 이야기만 하고 누군가는 생활비, 건강 이야기만 하죠.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맞물리지도 않습니다. 이때부터 형제 자매는 가족이라서 편한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랑은 이제 사는 세계가 달라. 얘기해봐야 공감 안 될 것 같아. 이 순간부터 관계는 싸우지 않아도 멀어집니다. 연락이 줄고 만나는 횟수가 줄고 마음속 거리도 같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큰 사건이 없다는 겁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서운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형제 자매는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제 자매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보이지 않는 역할 차이가 서운함을 쌓아 올립니다. 형제 자매 사이가 멀어질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싸운 적도 없어. 큰 문제는 없었어.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자가 맡아온 역할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이 문제는 생깁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병원에 자주 동행했고, 누군가는 명절 준비를 도맡았고, 누군가는 가까이 살면서 생활 전반을 챙겼습니다. 반면에 멀리 산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빠져있던 형제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차이가 말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본 쪽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고생을 왜 나만 하지? 안 했던 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나도 나 나름대로 힘들었어. 여기엔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론 괜찮아, 다들 바쁘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돈이나 말다툼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생한 사람은 보상보다 이해를 원했고 안 한 사람은 비난받지 않길 원했을 뿐인데 이 마음이 한 번도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으로 굳어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했는지 끝까지 모를 거야. 이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거리두기입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고 감정을 꺼내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 자매 사이는 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 멀어집니다. 이게 형제 자매 관계를 조용히 하지만 깊게 갈라놓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형제니까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관계를 망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는 이상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연락 안 해도 괜찮고 안 챙겨도 이해해 줄 거고 서운해도 결국 풀릴 거라는 믿음. 친구에게는 안 하는 행동을 형제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연락이 몇 달 끊겨도 바쁘겠지 뭐. 생일을 지나쳐도 가족인데 굳이. 문제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누적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1년에 두세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엔 명절에만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명절마저 어색해집니다. 막상 만나면 이런 대화만 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냐? 그냥 그렇지 뭐. 말은 오가는데 마음은 전혀 안 오가는 순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이미 멀어졌구나. 더 무서운 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구조입니다. 평소엔 조용하다가 부탁이 생기면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건 형제니까 말하는 건데. 받는 쪽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가깝게 지내지도 않으면서 왜 필요할 때만 가족을 꺼내지? 이 순간부터 형제 자매는 편한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쌓입니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할 기회도 없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는 그대로 굳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싸운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연락하기 싫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형제 자매도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친구보다 더 빨리 식습니다. 어차피 가족이니까 라는 말은 관계를 지켜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방치하게 만드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게 형제 자매가 조용히 멀어지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 비교는 말하지 않아도 자존심을 먼저 건드립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은 미움도 분노도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한 기억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 자매는 늘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형은 공부 잘했잖아. 동생은 말썽 안 부렸지.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들이 나이가 들수록 전혀 다른 무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비교는 성적이 아니라 인생이 됩니다.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아직 전세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걱정이 많고. 문제는요, 이 비교가 말로 나오지 않아도 이미 공기 속에 깔린다는 겁니다. 형제 집에 다녀온 뒤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날, 집에 와서 괜히 말이 없어지는 밤, 겉으로는 잘 됐네, 다행이다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 순간부터 형제 자매는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더 힘든 건 주변 어른들의 말입니다. 동생은 참 잘 풀렸더라. 형은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이 말들이 의도였든 아니든 마음속에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점점 안 만나고 싶어집니다. 안 보면 비교도 없고 상처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질투한다고 말하기도 싫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정리합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해. 이렇게 형제자매 사이는 싸우지 않아도 서로를 피하는 관계가 됩니다. 비교는 상대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깊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형제 자매 사이를 은근히 하지만 확실하게 갈라놓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형제 자매는 결국 같은 편이 아니라 각자의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형제 자매가 자연스럽게 내 편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같은 집 사람이고 같은 부모 아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구조가 조용히 바뀝니다. 각자에게 지켜야 할 가정이 생기고 우선해야 할 사람이 생깁니다. 배우자, 자녀, 내 생활, 내 노후. 이때부터 형제 자매는 같은 편이 아니라 각자의 편이 됩니다. 이 변화가 왜 위험하냐면 예전 방식으로 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니까 이해해 줄 거야. 가족인데 이 정도는 감싸주겠지. 그런데 상대는 이미 자기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는 왜 저렇게까지 예민해? 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왜 저렇게 무심해? 라고 느낍니다. 이때부터 형제 자매는 의지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입장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상처가 난다는 겁니다. 상대는 나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데 나는 계속 형제니까 라는 기준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질 때마다 실망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대하지 말자. 차라리 거리 두는 게 낫다. 이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형제 자매는 평생 같은 편으로 남는 관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인생을 침범하지 않는 독립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서운해지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형제자매 관계가 결국 멀어지게 되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졌다는 사실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지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자매 관계를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 형제자매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아프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순간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형제 자매와의 거리가 아니라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라면 잠시 물러나도 됩니다. 연락 한 번이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내 감정만 늘 뒤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성숙한 관계라는 건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다치지 않는 거리에서 존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결론 내리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내 마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이 기준 하나만 분명해져도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덜 흔들릴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 이야기들이 당신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이 덜 상처받는 관계, 조금은 편안해지는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